최근 간큰 밀수범들이 주로 노리는 건 컨테이너를 통한 대량 밀수.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첨단 장비까지 동원했다. 관리 대상인 컨테이너 검색을 한 곳입니다. 컨테이너가 초대형 검사센터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내부 모습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컨테이너 엑스레이. 과거에 직접 검사했을 때는 수작업을 했을 때는 4시간 걸리던 게 지금은 10분으로 단축했기 때문에. 그러다 의심 가는 컨테이너가 있다면 바로 문을 열어 내용물 확인. 신고한 내용과 다른 물건이 포착될 경우 밀수로 추정된다. 이거는 의뢰로 신고를 한 품목인데요. 이렇게 개장 검사를 한 결과 모조품이 발견된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다. 정식 신고 물품 안에 밀수품을 숨겨놓은 수법까지. 요즘엔 지능화돼서 이렇게 가방 안에 가방을 은닉하는 수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60, 70년대 사치성 고가품이 밀수품의 대부분을 이뤘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성기능 치료제나 녹용 등의 건강식품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침대 매트리스 안에 빼곡하게 녹용을 숨겨오는 치밀함은 물론 혹은 공항을 통해 지갑을 들여오는 척 포장지 사이에 작은 틈을 노려 마약을 숨기는 등 혀를 내두르는 신종 수법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란다. 여기 안쪽에 되니까 이런 사건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나섰다. 마약 탐지견.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들은 탐지견이 냄새 맡느라고요. 1989년부터 실전에 투입된 이후 사람이 놓쳤을 수도 있는 성과를 낸 주역. 2010년도 마약 탐지견과 함께 마약 밀수를 적발한 건수는 79건 정도 되고 2억 4천만 원 정도의 마약을 적발했습니다. 밀수 단속이 가장 뜨겁게 이루어지는 곳은 다름 아닌 바다. 눈바람을 뚫고 오늘도 출동이다. 경찰차 출동한다고 해. 밀수에 의심되는 선박입니다. 용의 선박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밀수 단속은 장소 불문. 항구건, 바다 위건, 의심의 여지만 있다면 일단 옮겨 타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정밀한 검문 검색에 들어가는 것이다. 선주의 안내에 따라 기계실, 선실 등을 오가며 밀수 단속 포인트를 집중 체크한다. 기계 장치 같은 경우는 뜯은 흔적이 있다든지 새로 페인트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접을 했던 흔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밀수 검색하다 말고 웬 망치질인가 했더니 이것 또한 검문 중 하나라고. 밀수품 은닉 장소로 자주 활용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리국자가 있는데 미리국자가 이 소리에 놀래가지고 다른 소리를 내거나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국자도 이런 데서 검색이 나옵니다. 하지만 망치론 2% 부족한 게 사실. 보다 치밀한 검문을 위해서 동원되는 최첨단 장비도 있다. 이건 내시경 카메라인데요. 안에 내부 공간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수 장비로 허점 없는 검색이 계속될 중. 무전기를 통해 긴박한 연락이 들어왔다. 의약품이 발견됐으니까 이쪽으로 이동해서요. 돌발 상황. 마약 밀반입의 가능성이 포착됐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서둘러 선실을 찾았는데 역시 이곳에서도 첨단 장비가 동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게는 마약과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는 겸용기계에서 마약 40종류 그리고 폭발물 40종류를 탐지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특히 마약의 경우 2000년대로 들어오며 그 밀수 빈도가 잦아진 품목, 더불어 완벽한 수비를 위해 첨단 시스템까지 이용돼가며 국민의 안전은 빈틈없이 지켜지고 있다. 패스가 나와 있거든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해상 검문은 마약이나 그런 유해물품들이 대량으로 밀수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감시보다도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점점 진흥화되고 있는 밀수 범죄. 2011년엔 국가 경제는 물론 국민 안정까지 야금야금 갉아먹는 밀수가 근절되길 바란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프랑스의 혁명가 나폴레옹이 남긴 명언인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연소 예비법조인의 꿈을 이뤄낸 어느 소녀와 청소부에서 억대 매출 사장님이 된 부부, 또 시각장애를 딛고 국내 최초 재즈 피아니스트가 된 사연까지 절망의 끝에서 기적을 이루어낸 사람들, 그 불꽃 같은 희망 메시지를 VJ 카메라가 담아왔습니다. 세상사 누구나 인생 항로에 높은 파도를 만나기 마련.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꽃피운 인생 2막의 주인공들. 그들이 전하는 희망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김해의 한 대학교. 최근 수험생들 사이에서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화제의 인물이 있었으니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눈기 활짝 열고 초집중 모드. 강의실한 뜨거운 열기의 주인공은 바로 만 18살 나이에 로스쿨에 합격한 이민아. 물론 법학 지문을 예비 법조인들의 꿈의 기념본 로스쿨 합격기를 발표하는 자리였던 것. 부럽고 저도 똑같이 이렇게 해보고 싶고 그래요. 그래 최연소라니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학과에서도 최연소 학생 미나가 떴다 하면 언니 오빠들의 칭찬세를 쏟아진다. 저희 법학과 후배 언니들이에요. 아, 다 후배예요? 네. 근데 언니예요? 네. 나이는 어리지만 선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공부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냥 평소에는 그냥 진짜 동생이고요. 네. 모르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미나한테 연락하면서 이게 준비하고 싶어요. 저도 로스쿨을. 어린 제자가 이루어낸 큰 성과는 교수님에게도 특별한 기쁨일 터. 떡잎부터 남달랐던 미나를 교수님은 진작부터 알아봤다고. 민법책. 나중에 이제 로스쿨 들어가서 공부할 책. 네. 중학생이었죠, 뭐 중학생. 그 이제 앳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 검정고시를 하고 이렇게 그 대학에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좀 기특했고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찾아간 미나네 집. 여기는 제 방입니다. 로스쿨 최연소 합격의 역사가 이 방에서 탄생한 셈. 나름의 공부 규칙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지켜온 것이 합격 노하우 중 하나라고 한다. 시간표고요. 자기만의 이제 시간이 있어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저는 항상 50분을 공부하고 10분을 쉬고. 엉덩이 오래 붙이고 앉아있는 게 능사는 아니란 말씀. 표시를 안 해놔요. 왜냐면 다음에 봐도 내가 혼자 풀 수 있도록. 두 번째 비법은 풀었던 문제 또 풀기.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집을 새책처럼 유지하는 게 필수. 필기도 전략적으로 색깔별로 골라하는 일명 삼색 필기법이 세 번째 비법이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모르겠는 내용은 이렇게 분홍색, 빨간 색깔 계열로. 마지막 네 번째 비법은 교내의 모든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로 학교 프로그램을 100분 활용한 것. 네, 어디 해외 법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스쿨 진학 대비반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학원비를 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도전한 끝에 목표 달성한 미나. 그 기쁨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한 건 역시 가족이다. 너무 행복해요. 지금 요즘에 밥도 안 드세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세요. 네. 정말이에요. 식비 이런 거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변호사의 꿈을 품은 미나는 그 지름길로 중학교 2학년 자퇴를 선택했다. 중학교 1학년 때 소풍 갔을 때 찍은 사진. 네.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 앨범 속 미나는 15살에 머물러 있는데 엄마는 그런 미나가 안쓰러웠다고. 생각이 잘 안 나? 성우인가? 자기 또래들끼리 어울리고 이제 뭐 일상적인 대화라든지 막 수다 떨고 막 그런 거 제가 이제 길에 다니면서 이제 다 교복 입고 다니는 그 모습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했던 추억들 이런 거 떠올라서 힘들 때도 있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2번이나 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가족들 모두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저 자신은 이제 목을 다쳤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 딸이 내가 없으면 어떡할까 우선 이제 아버지로서 그런 생각이 선뜻 일어났었거든요. 굉장히 외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발랄하고 잘 놀고 한 딸이 이제 그래서 이제 아빠의 투병 기간이 미나가 검정고시와 로스쿨을 준비하는 시기와 맞물린 것이다. 뼈아픈 고통의 시기에서 미나가 선택한 건 포기가 아닌 희망. 꿈을 향한 의지를 더 강하게 불태우고 더 단단히 굳혔다. 시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니, 딸 없는 아빠는 어떻게 살까? 사랑해요, 아빠. 그래.